지층의 나이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5번 문제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5번 문제부터 볼 건데요. 네, 봅시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이다. A와 B는 관입에 의해 형성된 화성암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선지를 볼게요. 화성암 A보다 B가 먼저 관입하였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기저효감이 보이죠? 기저효감이 보인다는 소리는 말은 부정합이 있었다는 소리거든요. 그쵸? 아무튼 이거부터 알고 선지 다시 볼게요. 화성 A보다 B가 먼저 관입하였다 했는데요. 맞는 선지인 게 지금 보시면은 이 A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위에 있는 기저효감 있죠? 위에 있는 기저효감이 생기기 전에 이제 관입을 했다가 깎여가지고 저렇게 깎이는 상태고, B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지층이 이렇게 휘어져 있지만 순서를 보면은 얘 쌓이고 나서 이제 부정합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도 있었으니까 B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억 선지는 그냥 맞는 소리가 되겠죠. 그 다음 문제. 습곡은 단층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라고 했어요. 지금 습곡이란 말은 이건데, 지금 보시면은 습곡이 이미 잘려져 있잖아요. 단층은 저 위에까지 연결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봐서 단층은 가장 마지막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모든 지면이 전부 단층으로 인해서 쪼개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습곡은 단층보다 먼저 형성되었다는 소리는 맞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고. 이 지역에는 난정합이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난정합이란 말은 부정합도 종류가 세 개 정도 있는데, 난정합은 이제 부정합 아랫부분이 이것처럼 화성암일 때, 부정합 밑에가 바로 화성암일 때 저희는 난정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밑에가 바로 화성암이 부정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선지여서 답은 5번입니다. 바로 또 7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이다. 이 지역의 지층에는 역전이 없었대요.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기억은 포획감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선지는 틀린 게, 지금 C가 셰일이죠. 셰일은 일단 포획감이려면은 이 화성암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 셰일 안에 갇혀 있는 거를 저희는 포획감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셰일은 태정암이니까, 그래서 포획감은 아니어서 기억은 틀렸고, 최소한 2회 융기작용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얘네가 뭐냐, 이 기억이 뭐냐, 기저영암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마 헷갈리시는 게 포획감이랑 기저영암일 건데, 이거는 제가 이 문제 끝나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기저효감이라는 거 알고 문제를 보시면 되는데, 이 기저효감이 있다는 말은 부정합이 있다는 소리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부정합은 융기가 일어나는 거니까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도 원래는 3개는 하지만 일단은 최소한 2회의 융기작용이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맞는 선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부정합 면의 경계로 인접한 상하지층 사이에 큰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거, 이건 그냥 부정합의 정의랑도 마찬가지니까 바로 받아서 4번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자, 기저용암하고 포획암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저용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저희가 지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원래 저희가 퇴적물이 쌓이게 되면은 그거는 수면 아래란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퇴적이 되려면은 그 물에 의해서 운반이 되고 퇴적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원래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 물이고 물이 아닌 경우도 존재하긴 하지만 하여튼, 근데 이제 이게 얘네들이 이렇게 퇴적되고 있었는데 요 지표면에 융기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물 위로 드러난 거잖아요. 얘네가 물 위로 드러나고 나서 얘네 침식을 받겠죠. 바람에 의해서든 뭐 수면에 의해서든 뭐 이렇게 깎일 거예요. 근데 이 깎일 때, 이 깎이고 나서 이 깎인 게 깔끔하게 깎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깎이고 나서 이렇게 막 돌들이 이렇게 남잖아요. 그쵸? 얘네가 기저요감들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깎이고 난 잔해들이 다시 이렇게 또 덮이겠죠? 퇴적되고. 그럼 여기 지금 깎여서 있었던 얘네들 있죠? 얘네들을 기저요감이라고 부르는 거고, 포획암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뭐 아시겠죠? 관입할 때 옆에 있던 암석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이거를 포획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헷갈리시는 게, 또 돌들이 나왔을 때 이게 기저요감이냐 포획암이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은 기저요감은 화성암이건 퇴적암이건 상관없어요. 근데 포획암은 무조건 화성암에만 존재해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알 수 있었죠? 셰일에는 포획암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저요감이 있는 지층은 나중에 생성된 거고, 포획암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근데 이제 위치가 중요하겠죠? 기저요감은 색깔로 표현해드리면 이 빨강색 지층이 있는데 이 파랑색 지층 안에 이 빨강색 애들이 있어요. 이걸 기저요감이라고 하는 거고, 이 파랑색이 나중에 생성된 거겠죠? 근데 포획암 같은 경우는 이 빨강색 안에 파랑색들이 존재하고 파랑색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빨강색이 나중에 생성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둘 다 포획암이나 기저감이나 그 얘네들이 포함되어 있는 지층은 나중에 생성된 거죠.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시면은 이 문제, 지층의 나이에 관한 문제를 풀 때는 크게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건데, 나중에 이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은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을 텐데요. 제가 설명해 준 거 있죠? 그거 잊지 말고 잘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6번 문제도 대표적인 문제니까 한번 보고 갈게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를 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는 나는 방사성 동위원소 X의 붕괴 곡선을 나타낸 거래요. 이 문제 정말 많이 나오죠. 옆에는 그림, 여기다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이제 뭐 절대 연령이랑 상대 연령이랑 비교해가지고 뭐 대충 끼워 맞추는 그런 내용의 문제인데, 자 봅시다. 먼저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B와 C에는 8분의 1, 16분의 1이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뭐 8분의 1에 해당하는 양 25보다 한 번 더 반감된 거죠.
네, 그래서 8분의 1이니까 지금 B는 반감기를 3번, C는 반감기를 4번 겹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반감기가 1억이죠, 1억년. 1억년마다 얘네는 어느 정도 절반으로 X의 양이 절반씩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얘는 3억년이 된 거고 얘는 4억년이 된 거네요. 이제 산지를 볼게요. 지층 A는 중생대에 퇴적되었다라고 했어요. 지금 A가 보면은 순서를 먼저 만들어 보면은 얘 1번, 그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이 순서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일단은 지금 단층이 보이잖아요. 여기 지금 부정합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네, 부정합이 보이잖아요. 이 부정합을 경계로 이제 얘네와 그 제가 1번, 2번과 번호로 할게요. 1번, 2번과 3번의 순서를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C가 관이밤이니까 저 1번보다 2번이 더 나중에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고 그래서 1번, 2번, 3번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고 B는 또 B가 또 관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또 A보다 B가 나중에 생성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4번과 5번의 관계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기저혈관 보이죠? 부정합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D가 가장 나중에 생성됐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순서를 이렇게 딱 정해놨고 그렇게 보니까 이제 A가 C와 B 사이에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럼 3학년과 4학년 사이라는 소리인데 3학년과 4학년 사이에는 고생대였죠? 그래서 중생대에 퇴적되었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거 좀 아시고 계셔야 해요. 언제부터 언제가 몇 학년부터 몇 학년 사이가 그 어떤 시대인지는 아시고 계셔야 되는데 대충 제가 힌트를 좀 간단히 외울 수 있는 권고를 드리자면은 5에서 3억 이때는 고생되고요. 뭐 3에서 2에서 1억 중생대, 신생대는 이제 1에서 지금 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게 꼭 맞는 건 아니고 정확한 수치가 있는데 저는 좀 외우기 편하려고 고생대는 제일 오래됐으니까 3억 년 가장 긴 시간, 중생대는 뭐 2억 년, 뭐 신생대는 뭐 1억도 안 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의 방식이니까 좀 정확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보고 외우시는 게 좋고 좀 자기는 뭐 설렁설렁 풀고 싶다 이렇게 해도 근데 대부분 맞아요. 5에서 3학년, 뭐 2에서 1학년 이런 식으로 해도 대부분 맞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거 대부분 맞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셔도 되고 더 알아보셔도 되고 합니다. 그리고 니은에서 C와 A 사이의 부정합은 난정합이라고 했는데 C와 A 사이의 부정합이 있죠. 근데 지금 부정합면 아래에 뭐가 있죠? 화성합이 존재하죠. 이러면 난정합이 맞겠죠. 지층과 암석의 생성 순서는 CABD라고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미 했죠? 맞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 9번 문제 볼까요?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층 단면과 특징적인 퇴적 구조를 나타낸 거라고 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는 아까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건열과 연은이 보여지죠. 이게 퇴적 구조라고 하는 건데 얘네를 통해서 저희는 이 지층이 반전됐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와 B 사이에 연은이 보이는데 연은 원래 어떤 모양이에요? 원래 이런 모양이죠. 근데 지금 반대로 돼 있죠. 그 말인즉슨 B가 A보다 더 먼저 생겼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따져보면은 1번, 2번이 되겠죠. 일단 얘네보다 밑에 있으니까 얘네가 더 빠른 순서겠죠. 그리고 건열 같은 경우는 원래 모양이 이건데 그대로죠. 그래서 얘는 반전이 없었다. 그래서 3번, 4번 이대로 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를 보자면 기억은 A는 B보다 먼저 퇴적되었다 라고 하는데 틀린 말이죠. 그리고 C는 D보다 나중에 퇴적되었다. 이거는 C는 D보다 나중에 퇴적, 이것도 틀린 말이죠. 먼저 퇴적되었으니까. 이 지역에 과거에 융기 침강한 적이 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부정한 면이 보이고 있죠. 여기서 이 부분 부정한 면이기도 하고 위에 기저효감 같아 보이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침강한 적이 있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변성 부분도 한번 볼까요? 이제 변성 저희가 관입과 분출 뭐 이거를 어떻게 아냐, 관입 아니면 관입된 걸 어떻게 아냐. 관입되면은 포회감이 존재하는 거랑 변성된 부분이 이렇게 생겨요. 이걸 보면은 저희가 이게 관입을 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각각 문제마다 변성된 부분을 안 줄 때도 있고 포획암을 안 줄 때도 있어요. 근데 뭐 하나만 주면 저희는 다 알 수 있겠죠? 이게 관입했는지 안 했는지. 문제에서 둘 다 안 주진 않아요. 둘 다 안 주면 그건 관입이 아니라고 봐도 돼요. 하나는 분명히 줄 테니까. 문제 보면은 기억은 포획암으로 셰일이다 라고 했는데 포획암이고 지금 화강암 안에 들어있죠. 포획암이고 윗부분에 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셰일이 맞죠? 지금 여기 선 그려진 거 보이시죠? 얘도 지금 선 그려져 있죠. 그냥 둘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셰일인 거 이거 그림만 볼 줄 알면 다 풀 수 있는 거겠죠. 마그마가 셰일층을 간입하였다. 이것도 맞는 소리겠죠. 포획암 보였고 변성 부분도 보였으니까. 그리고 변성 부분에 배사 구조가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배사 구조는 습곡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변성 부분에서 지금 습곡이 나타난 거는 아니죠. 지금 잠깐 여기가 이렇게 들쭉날쭉해 보여가지고 습곡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습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D것이 틀려서 기억님이 4번이 정답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층 이제 나이를 구별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상대 연령과 뭐 이런 걸 이용한 방법이고 근접한 곳에서는 이제 저희가 같은 지층을 연결해서 또 건층이라고 하죠. 13층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지층의 나이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건층이라고 주로 불리는 거는 응해암 이런 애들이죠. 응해암, 뭐 석탄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나오면 얘네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다. 이거를 숙지하시면 되고요. 그럼 먼저 건층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저 연결하면 얘랑 얘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이 밑에 얘네도 연결이 되겠죠. 얘네도 연결되고 그러면은 이제 보이는 게 이 지층 위로 원래 이 지층이 왔었어야 되는데 바로 얘가 왔으니까 여기는 부정합이 있구나.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기 가장 오래된 지층이 있는 거는 얘구나. 왜냐면 이 문제 너무 뻔해요. 솔직히 말하면 선지에서 물어볼 만한 게 가장 오래된 지층이 있는 것은 뭐 B다, 뭐 가장 최근 거 지층이 있는 것은 뭐 A다, 뭐 이런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것만 이렇게 하실 줄 아시면은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기억에서 A와 B의 이함층은 같은 시기에 퇴적되었다 라고 했는데 이함층, A와 B의 이함층, A 이함층은 건층 위에 존재하는 이함층이고 B의 이함층은 건층 아래 존재하는 이함층이잖아요. 이 이함층은 서로 같을 수가 없겠죠. 건층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같은 시기에 퇴적되었다 틀렸어요. 가장 오래된 암석층은 B에 있다. 제가 말했죠. 이런 거 나온다고. A, B, C의 지층을 대비하는데 건층으로 응해암이 이용된다. 이것도 맞는 소리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층의 나이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긴 하지만
한 번 풀 줄 알게 되면은 또 다 똑같은 방법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어렵지가 않아요. 16번 한 번 더 볼까요? 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이고 나는 시간에 따른 방사성 원소 x와 y의 분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x와 화성암 q에 포함된 b에 포함된 x하고 q에 포함된 y의 양이 처음 양의 50%, 20%, 50%, 80%래요. 자, 먼저 B에 포함된 X 50% 됐으면은 반감기 한 번 있었다는 거고 80%라는 거는 이제 반감기가 한 번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80%에 해당하는 부분을 골라서 연결해가지고 내리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여기가 100이면은 여기가 90일 거고 여기가 80이잖아요. 여기 쭉 그어서 이 부분을 내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1학년이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는 거고 x는 50%니까 1학년이겠네요. 딱. 그래서 b는 1학년, q는 1학년 안 되고 한 6,000년? 뭐 그 정도 되겠네요. 6,000년? 그리고 또 이제 순서를 볼 수 있겠죠. 저희 순서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밑에 있는 것부터 세주는 게 맞는데 B가 지금 관입했으니까 더 나중에 생긴 건데 A가 1번, B가 2번 그 다음에 부정합 있고 C가 생겼죠? 3번. 근데 지금 왜 Q는 안 세주냐? Q는 지금 이렇게 관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Q는 제일 얘네 중에서는 A, B, C, D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생겼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4번, 5번, 그래서 2열 6번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겠네요. 문제를 펼까요? 지층 C의 절대 연령은 8천만 년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지금 C는 Q와 B 사이에 있는 거고 1학년과 6천년 사이라는 거고 그러면 8천만 년이 될 수가 있겠죠. 경사부정합이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지금 A가 경사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C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사부정합이 나타나는 걸로 볼 수 있죠. 지층이 퇴적되는 동안 최소 2회의 침강이 있었다. 이거는 융기랑 마찬가지예요. 부정합이 2번 있었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합 2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소 2회 침강이 있었던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근데 이제 융기랑은 다른 게 이 마지막에 여기 그림들이 이제 나무가 있는 그림들이 몇 개, 그러니까 지상이라는 걸 표현하는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들이 이제 융기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총 3번의 융기가 있었고 2번의 침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최소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최소를 물어볼 때는 뭐 부정합 개수로 따져봐도 되겠죠. 재밌는 문제가 18번 문제에서 제가 아까 말한 기저효감과 이제 관입 이런 포회감 이거를 잘 설명한 문제 같아서 18번 문제를 펼 건데요. 그림 가와 나는 화성암이 관입하거나 분출한 모양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곳이다. 단 B는 화성암이고 비금진 부분은 변성을 받는 곳이다 라고 했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랬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변성, 여기도 변성이죠. 그럼 B는 그냥 관입 A와 C를 관입했다, A와 C 사이 뭐 이 정도로 관입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러면 얘네들은 포회감이 되겠죠. 근데 여기를 보면은 지금 변성 부분이 C에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원래 C가 있었는데 이 B가 관입을 한 거죠. C가 있었는데 B가 관입을 했어요. 여기를 이렇게 차지했어요. 뭐 이렇게 차지를 하고 나서 부정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얘네가 또 깎여 나가서 위에 기저효감이 남겨졌고 이걸 빨간색으로 해드려야겠네요.
다시 그릴게요. 조금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데 저도 C가 이렇게 있고 여기를 B가 관입을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관입을 했겠죠? B가 관입을 했는데 여기서 융기가 일어나가지고 침식이 일어나고 그 위에 이렇게 남겨진 화성암 찌끄레기들이 있겠죠? 그거를 다시 A가 퇴적되면서 덮어버린 거예요. 그쵸? 이 모양이죠 지금. 그럼 얘네들은 뭐라고 볼 수 있죠? 기저영암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생성 순서를 보면은 얘가 밑에 있으니까 이걸 거고 얘가 이거고 그 다음에 관입했으니까 얘가 마지막에 하는 거 이렇게 셀 수 있는데 얘는 또 달라요. 제가 말했죠. 그 포획암이건 기저감이건 포함되어 있는 지층이 나중에 생긴 거라는 거. 그러면 1, 2, 3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순서 문제 풀 때는 그렇게 생각해주면 간단해요. 포획암이나 기저감이나 포함되어 있는 지층이 그냥 나중인 거. 둘이 같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만 제발.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셔야 하고, 하지만 문제 풀 때는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저희가요. 그래서 그냥 있으면 나중에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역전이 없을 때 가의 생성 순서는 C, A, B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포획암이 관찰된다 했는데 기저감이라 했죠. 그 다음에 나의 B가 분출한 후 바로 A가 퇴적되었다라고 했는데 나의 B가 분출한 후 A가 바로 퇴적된 건 아니죠. 부정합이죠. 부정합이 있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의 반감기만 있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22번. 그림은 어떤 방사성 원소 A가 붕괴할 때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랬어요. 이건 바로 선지를 봐도 되겠죠? 그냥 그래프니까. 그걸 알아두셔야 하는 게 이미 나왔군요. A 원소가 모원소인 거. A가 모원소예요. 왜냐면 줄어들고 있잖아요. 얘는 자원소고. 자, 방사성 원소 A의 반감기는 2억 년이다 이랬는데 지금 절반이 될 때 이때죠? 약 뭐 2억 년 정도가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맞고요. 4억 년이 지났을 때 A 대 B는 1대 4다 라고 했는데 뭐 4억 년이면 반감기가 2번이란 소리인데 그러면은 절반이 절반이잖아요. 그쵸? 한 번 감소했을 때 1대 1, 둘이 1대 1, 한 번 더 감소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1대 3이 되겠죠? 이거 조심해줘야 돼요. 비율 1대 4 해가지고 맞아 4분의 1이니까 맞겠지 하면 안 돼요. 비율은 이제 4분의 1하고 4분의 3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1대 3으로 해줘야겠죠. 비율 가지고 헷갈리는 납치 문제들 많은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어떤 화성암 속에 A가 처음 양의 12.5%가 남아있다는 소리는 반감기 3번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한 번 하면 50%, 또 한 번 하면 25%, 또 한 번 하면 12.5%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억 년이 맞아서 답은 3번입니다. 간단하죠? 반감기만 있는 문제는. 이번에는 시상화석까지 들어간 이 문제 한번 볼까요? 다 몇 번이죠 이게? 26번 문제. 다음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지층에서의 역전은 없었대요. 그리고 산호화석과 고소리 화석이 나왔어요. 이거는 시상화석이라고 하죠. 시상화석은 저희가 뭘 알 수 있는 화석이에요. 상황, 뭐 온도, 뭐 저는 그렇게 외웠거든요. 시상이잖아요. 저는 좀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 거 좋아요. 시상화석은 시대, 상황
약간 이행시 같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상화석은 시대와 상황을 알 수 있는 시대와 상황을 알 수 있는 화석이다. 그러니까 시대 상황, 그러니까 네, 시대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그 시대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화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산화화석 같은 경우는 바다고 따뜻한 곳이었을 거고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산호가 그런 곳에 사는 애니까. 고사리는 육지에 수변한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면 고사리는 육지고 육지에 수변한 지역에 사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가능하려면은 사는 곳은 한정적이에요. 사는 곳이 넓지 않고 오랜 기간 살아 있었어야겠죠. 그렇죠. 지금까지도 살아 있어야지 저희가 알 수 있는 거겠죠. 저희가 고사리 화석을 보고 왜 육지 수변한 곳에서 살았냐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지금도 고사리가 있고 그 고사리들이 육지에 수변한 곳에 살았으니까. 산화석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요, 위 문제와 같이 환경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지사 연구의 법칙 2가지를 고르라 했어요. 지금 이거 알 수 있는 게 답이 1번 설명을 해드려야겠구나. 저희가 먼저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요, 동물과정의 법칙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질학적 현상이 과거에도 같은 과정과 같은 속도로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얘네 보면서 얘네가 지금 있으니까 그때도 그런 곳에서 살았겠지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지금 얘네는 지층에 딱 갖다 대서 설명한 게 동물과정의 법칙이고, 동물군 천위의 법칙은 이제 뭐 생명체가 오래될수록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뭐 시상화석 말고 표준화석에 대한 이야기죠. 동물군 천위의 법칙은. 부정합의 법칙은 부정합이 있으면은 위에랑 아래랑 시간차가 많이 난다. 수평태적의 법칙은 맨 처음에 퇴적될 때는 지층이 수평적으로 퇴적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층누적의 법칙은 밑으로 갈수록 오래된 거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와 같이 환경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지사연구 법칙 2가지를 고르라고 했는데, 저희는 지금 지층 누적의 법칙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왜냐면은 아래쪽이 더 오래됐다,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나온 화석이면은 과거의 화석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4번은 거의 맞는 소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좀 힌트를 드렸듯이 1번이 맞겠죠.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고사리를 보고 과거의 고사리도 그런데 살았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동물과정의 법칙이 그런 거죠. 지금 이제 퇴적되는 속도는 옛날 퇴적되는 속도랑 똑같았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1번과 4번이 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책에 잘 개념이 설명되어 있으니까 책에서 개념 한번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 다 똑같은 문제밖에 없죠. 35번 한번 볼까요?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쉘과 사암에서 화살이 산출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이 지질 단면도를 해석하기 위해 적용해야 할 지사학의 원리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랬는데, 일단은 부정함의 원리가 있냐? 지금 여기서 변성 부분도 안 보이고 이 화성함이 위에 갇혀 있잖아요. 이거는 포획함이 아니죠? 지금 얘 사함이 화성함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저함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은 부정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부정합의 원리 있다고 봐야 되고, 관입의 원리냐 이거 물어봤는데 관입의 원리인지는 모르죠. 왜냐면은 이게 포획함도 보이지 않고 변성 부분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동물군 천위의 원리라고 했는데
화석 아까 없다 했잖아요. 화성하면은 저희가 화석이 생길 수가 없죠. 왜냐면 마그마 때문에 이미 다 녹아버릴 텐데 생길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지층 누중의 원리, 이거는 맞는 소리겠죠. 지층 누중의 원리는 그 최저감이 두 개가 있고 두 개 사이에 역전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다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기억 리을이어야 하는데, 잠깐만요. 지금 선지가 없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실수했네요. 이 관입의 원리가 제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화감이 맞아요. 관입의 원리가 관입을 안 했다고 해서 관입의 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이 화성함이 나오게 되면은 저희는 관입의 원리가 있다고 봐야 해요. 이게 이제 좀 헷갈리시죠?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화성함이 나타나면은 화성함이 이 지층 단면도에 존재한다? 그럼 관입의 원리도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헷갈렸네요. 관입이 있어야만 관입인 줄 알았는데, 왜냐면은 이 관입을 하면은 관입된 암석이 나중에 생성된다. 이것도 관입의 원리인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화성함이 기저감 저렇게 되는 것도 저희가 관입의 원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러면은 화성함이 원래 있었던 거다. 이게 관입의 원리여가지고 기억, 니은,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